그는 지리산의 마지막 야생 벌꾼입니다. 아, 이게 이제 목청이죠. 아유, 아주 강한 벌이에요. 그가 쫓는 이 작은 생명들은 산 곳곳에 꿀단지를 숨겨놓고 있죠. 그 꿀단지를 노리는 또 하나의 추격자가 있습니다. 숲의 최강자, 담비입니다. 자연의 보물은 먼저 차지한 쪽이 임자입니다. 그가 벌을 찾는 방법은 매우 독특합니다. 많아요, 벌이. 가는 게 잘 보이고 저 건너로 좀 가고 있구만. 지리산이 만든 자연의 맛 벌꿀. 그 달콤한 매혹을 두고 숲에서 가장 빠른 담비와 숲에서 가장 노련한 벌꾼이 붙었습니다. 과연 누가 꿀단지를 차지할까요? 해발 1915m, 가을은 천왕봉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도 뱀사골은 특히 물이 풍부하고 숲이 울창합니다. 이 숲에서 평생을 벌꾼으로 살아온 김영식 씨. 저게 큰 거죠. 어우, 큰 거. 지난 여름에 봐뒀던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무엔 바로 이 녀석들이 있죠. 여름 내내 지리산을 누비며 여름 농사 잘 지었던 꿀벌들입니다. 인기척이 느껴지자 일제히 경계합니다. 아유, 아주 강한 벌이에요. 꿀이 엄청 많이 들었네요. 한 10여 년 가까이 묵은 것 같아요. 오래된 것 같아요. 벌꾼은 드넓은 지리산 골짜기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죠. 따야, 야. 수백 년 나무가 그 속을 내어주고 수만 마리 꿀벌 군단이 건설한 꿀단지 궁전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잠깐만 가야지. 8월 달에 발견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제 채미를 하러 왔습니다. 이제 첫설이 오고 나면 채미를 해야 되거든요. 벌꿀은 집을 잃은 꿀벌들을 벌통으로 이사시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는 움직임. 오직 손끝 감각으로 느끼고 조절하는 오래된 교감입니다. 이제 꿀을 내가 다 가져가 버리면은 이 벌은 이제 겨울에 밥이 없어 죽어요. 그러니까 싹 이렇게 받아가서 이제 집으로 이제 저희 집에 가서 이제 겨울을 나죠. 벌꾼 부부가 발품 팔아 얻은 가을 수확입니다.
한복 농가도 수확 시기를 맞았습니다. 지리산 농부 김웅주 씨. 40여 년간 토종벌을 키우면서 살아왔지만 요즘처럼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이 벌이 작년에 병이 들어가고 싹 죽고 올 봄에 벌 사다가 이제 두 통 사다가 분목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잘 돼. 근데 이제 내년 봄에 이제 봐야 알고. 토종벌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입니다. 벌의 애벌레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인 난충봉 아부폐병이 돌면서 토종벌 98%가 폐사했습니다. 벌 분목을 때는 벌이 한 마리가 뭐 별로 안 써주는데 요즘은 별로 한 마리가 소중해. 이 한봉은 이제 병이 안 들어야 돼. 병 들면은 싹 전멸내버리고 작년에 누가 병 든 벌을 가져와가지고 싹 다 죽어버렸어. 우리 17통이 다 죽어버렸어. 됐어. 그래서 건강한 야생벌 한 마리 한 마리는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산에서 받아온 거예요. 와,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아주 강군입니다. 야생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아주 강군이 된 것 같아요. 왕을 잘 확인해야 돼요. 새 집으로 이사온 야생벌들은 주인이 주는 벌꿀을 받아 먹으며 겨울을 나게 됩니다. 야생벌에서 집벌로 길들여지는 것이죠. 왕 들어와 부른 것 같네. 빨라요, 왕도. 여기 범 들어가요. 참 이런 당에 재밌습니다. 이제 산에 야생벌을 가져다가 집에 이제 토종벌로 만든다는 것이 참 보람도 있고 참 재밌습니다. 옛날 선조들도 이런 마음으로 했지 않을까 싶네요. 야생을 길들여 진화해온 오래전 인류의 발자취 그대로입니다. 숲에서 사람의 울타리 안으로 또 하나의 작은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작은 벌통에도 자연의 먹이 사슬이 있습니다. 그들의 왕국에 침입자가 나타났습니다. 천적 말벌입니다. 꿀벌은 일제히 날개를 파닥여 경계 행동을 합니다. 무리지어 강력한 존재로 보이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말벌은 날카로운 턱과 독침을 가진 싸움꾼입니다. 한 번 물리면 헤어나오기 힘들죠. 벌통 주변에서 이 싸움을 말릴 수 있는 건 사람뿐입니다. 사람은 야생을 거두는 순간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산과 보살핌을 교환하는 오래된 관계입니다.
벌통 주변이 떠들썩합니다. 야행성인 오소리를 대낮에 깨운 그것. 아무리 견고한 벌집이라도 숨길 수 없는 꿀의 향기입니다. 숲에는 꿀냄새를 맡으면 흥분하는 또 다른 녀석이 있습니다. 숲의 최강자, 담비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견고한 벌통은 담비에겐 꿀단지입니다. 담비는 잡식성이지만 꿀과 감, 버치처럼 달콤한 먹이를 특히 좋아하는 숲속의 미식가로 전체 먹이의 약 6%를 꿀로 섭취해 중국에선 꿀개라고도 불리워왔습니다. 꿀단지 주변엔 팽팽한 긴장이 흐릅니다. 우리가 이제 키우는 벌로 와서는 뭐 담비가 뭐 벌의 천적이죠. 말하자면은 해마다 뭐 벌 몇 통씩은 담비한테 먹이를 희사를 해야 됩니다. 예. 지리산의 마지막 벌꾼 김영식 씨. 뱀사골에서 한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평생 꿀을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참 없이 살다가 토종벌을 접하고 나서 윤택해지고 또 그 이후로는 이제 자녀들이나 손자들 이제 교육 문제도 벌로서 해결이 됐고 또 의식주도 뭐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부분들도 이 벌에서 이 토종꿀로 다 해결이 됐어요. 겨울에도 꿀벌은 잠들지 않습니다. 몸을 맞대고 날개 근육을 움직여 열을 내서 벌집 안의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생존 전략입니다. 겨울은 야생동물들에겐 배고픈 계절입니다. 나무를 잘 타는 담비는 숲을 샅샅이 뒤져 먹이를 찾습니다. 몸의 유연성이 좋아 나무를 타는데 유리하고 몸 길이의 3분의 2가 넘는 긴 꼬리는 가지 위에서 균형을 잡도록 진화됐습니다. 담비는 호랑이가 사라진 숲에서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집단 사냥 능력 때문입니다. 수컷은 수컷끼리 무리지어 다니는 담비는 협공을 통해 사냥을 합니다. 날카로운 이빨로 몸집이 큰 고라니와 멧돼지까지 쓰러뜨리는 숲의 강자입니다. 까마귀 2마리가 운 좋게 고라니 사체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임자가 따로 있는 것 같군요. 제 몸집보다 큰 고라니를 사냥한 담비. 사냥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먹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해 10,000마리의 고라니가 담비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라니 털이에요, 고라니 털. 담비들이 자 겨울에 춥고 먹을 거 없을 때는 요 감도 따먹고, 자 감 따로 먹으러 왔다가 고라니가 보니까 이제 고라니들을 잡아먹었구만, 담비가. 근데 야무게 다 먹었구만. 털만 남겨놓고. 감은 나무가 만들어낸 꿀입니다. 단맛을 좋아하는 담비. 산기슭 감나무와 벌통 주변을 돌며 먹이를 찾습니다. 겨우내 눈여겨보았던 벌통. 아무리 봐도 꿀단지를 열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보다 더 달콤한 식사가 있을까요? 여러 번 노렸지만 이제야 맛보는 단맛입니다. 한 번 엎어진 꿀단지는 이제 모두의 꿀단지가 됩니다. 박새, 들쥐, 어치까지 모여들어 꿀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벌꾼이 한 발 늦었습니다. 담비 가서 먹었다냐, 뭐 무슨 먹었구나. 담비가 싹 먹어버렸어. 혹시나 했는데 담비가 다 파먹어버렸어. 뭐 보름은 넘었겠는데 제법 됐어요. 그동안 공들여 보살펴온 꿀통입니다. 이거 참 고약한 놈들. 숲에 영원한 내 것이란 없습니다. 꽃은 아름답지만 자연에선 번식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름다움은 나비와 벌을 매혹하기 위한 도구죠.
일벌은 하루 최대 3,000송이까지 꽃과 꽃을 옮겨 다니며 꿀과 화분을 모읍니다. 식구를 먹이고 여왕을 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꿀벌들은 꽃에서 꿀을 따오는 대신 꽃가루를 옮겨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인류의 식량이 되는 식물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볶으면 고무신을 사고. 지리산에서 2대째 한봉을 하고 있는 김웅주 씨. 야, 이 자식아, 해도란 대로 해줘뿌리 그런 말이 없지. 5월이 되면 분봉을 준비합니다. 1년에 이 한 통에서 첫 배, 두째 배, 이제 셋째 배까지 나와. 세벌 배. 그러면 한 통에서 4통이 되는 거지. 어이구. 이제 동을 걸어줘갖고. 조금 작게. 여왕벌은 한 번 교미할 때마다 1,000개에서 1,500개의 알을 낳습니다. 새 여왕벌이 태어나고 겨울에 2, 3만 마리였던 식구 수가 5만 마리까지 늘면 분가가 시작됩니다. 집을 나와 새 집을 구하는 쪽은 기존의 여왕벌입니다. 새로운 여왕이 탄생하면 기존의 여왕은 약 70%의 일벌과 숫벌을 데리고 나가 분가를 합니다. 여기요, 영봉. 일벌에 비해 몸통이 크고 까만 여왕벌. 여왕벌이 나가면 여왕의 몸에서 나오는 페로몬을 감지한 일벌들이 일시에 이사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최대 열흘까지 버틸 수 있는 식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 농부는 분가한 벌들이 자리 잡을 멍석이나 벌통을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분가가 끝나기를 기다려 새 안식처를 마련해 줍니다. (10년) 전만 해도 5월이면 지리산 일대는 분봉하는 벌들로 떠들썩했습니다. 지금 한 10년 됐나? 전국적으로 다 없어졌죠? 지금 없어진 거 아니고. 그때 다 직장을 잃어본 거죠, 말이야. 깊은 계곡 곳곳에 향기로운 꽃이 가득한 청정지대 뱀사골. 이곳에서마저 토종벌은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계곡은 수많은 생명들이 새끼를 낳고 길러내는 터전입니다. 잠수 실력이 좋은 물까마귀. 흐르는 물속으로 가며 바위 틈에서 수소곤충을 잡아냅니다. 물까마귀 새끼는 앞으로 20일간 이 계곡에 기대어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할 것입니다. 뱀사골은 오랫동안 수많은 생명들에게 어머니의 계곡이었습니다.
이 계곡에서 나고 자란 야생벌꾼 김영식 씨. 숲속에서 야생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네. 너무 이제 높이 올라가고 있네. 그 햇빛하고 음강하고 그 사이에 올라가면은 벌이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 머리 저 위로 올라가고 있고 이 산 너머를 넘어간가 봐. 여기 들어서면 이제 보일 건데. 새끼 손톱만한 벌의 날갯짓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나무에 올라가고 꽃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벌 숫자가 많으면은 그 벌 숫자를 따라서 이제 그 벌이 들어있는 통으로 갈 수가 있어요. 벌꾼은 야생벌이 고목 안에 모아놓은 꿀단지, 목청을 찾고 있습니다. 지리산에서 야생벌을 키웠던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대여섯 살 되던 무렵부터 나무 타는 법과 숲속에서 벌 찾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 숲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섬세한 눈으로 벌을 찾습니다. 능선 너머나 들었으면은 멀리 들었으면은 숲 위로 그 벌이 날아가고 자기 집 찾아갈 적에 이 가까운데 나무 속에 들었으면 숲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엔 실패입니다. 올라갈 때는 한 발 한 발 올려놓으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20m, 30m, 심지어는 4, 50m까지 올라가는데 떨어지면 바로 직사하죠. 위험해요. 뭐 한 이틀도 걸리고 3일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자고 올라면. 해가 뜨고 질 때 음지와 양지의 구분이 극명할 순간을 골라 나무에 오릅니다. 바로 그때 햇빛 속을 통과하는 벌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벌의 위치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면 꿀을 수정시켜 만든 용액을 허공에 뿌립니다. 일종의 유인책입니다. 냄새를 맡은 벌들이 금세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안 와요, 벌이. 가는 게 잘 보이고 저 건너로 지금 가고 있구만요. 벌이 저 지금 들어있는 그 뭐 통하고 거의 가까워졌다 봐야죠. 한 1km 내에 있겠어요. 1km. 반경 2km 이내에 있는 벌들은 이 벌꿀 용액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메아리처럼 퍼져나가는 꿀의 향기. 그는 과연 목청을 찾을 수 있을까요? 숲속에서 목청을 찾는 데는 길게는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지금 한 4일 되는데 이제 나무에는 한 나무를 뭐 보통 뭐 6, 7번, 많게는 한 15번 정도까지도 올라다니고 뭐 수없이 올라다니죠. 뭐 하루면 뭐 몇백 번 올라다니고. 목청의 위치를 좁혀가다 보면 담비를 만납니다. 행동 반경이 20km가 넘는 담비. 뛰어난 후각과 민첩함으로 숲속의 꿀단지들을 꿰뚫고 있습니다. 동물의 감각과 인간의 지혜가 만나는 순간, 누가 꿀단지를 차지할 것인가는 시간 문제입니다. 벌꿀은 감각을 집중해 저 멀리 햇빛 속에서 꿀벌의 날갯짓을 찾습니다. 그리고 벌꿀 용액을 뿜어 꿀벌을 불러 모읍니다. (30초가) 채 지나지 않아 벌이 나타났습니다. 벌꿀은 서둘러 뒤를 쫓습니다. 말하자면 벌통 근처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 50m나 예감적으로 든 것 같는데 지금 숲속으로 벌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벌은 잡목이 우거진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 뒤에 뒤편을 한번 보십시오. 뒤에 나무 뒤에 저기 들어다니고 있는데. 수령이 수백 년은 되어 보이는 고목 한가운데 야생벌의 집이 있습니다. 입구는 좁고 속은 널찍합니다. 천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꿀벌의 선택입니다. 이 지리산 지역은 안개가 끼면 일을 못하고 또 이제 봄, 가을이 좀 늦게 오고 해서 꿀 박을 시간은 적지만은 그 약초 밀원을 해서 꿀이 아주 향이 좋고 지구상에서는 제일 좋은 꿀이라고 봐야죠.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끌어안은 꿀단지입니다. 그런데 해발 1200m 이 청정지대에도 외래종벌이 침투해 있습니다. 꿀벌보다 몸집이 2배 이상 큰 등검은 말벌. 동남아나 중국 남부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아열대 외래종입니다. (2003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된 등검은 말벌은 지난 10여 년 사이 전국으로 퍼져 이곳 뱀사골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외래종 벌은 꿀벌보다 독성이 100배 이상 강한 데다 공격성이 강해 하루 160번 이상 꿀벌을 공격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전체 꿀벌의 약 10%가 이 벌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뭐 담비나 뭐 곰뿐만 아니고 알벌하고 땅벌이 옵니다. 얘들은 육식이에요.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꿀벌보다도 꿀벌을 잡아먹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뭐 잡아줘도 끝이 없어요. 얘들은. 그래가지고 뭐 물론 잡아는 주는데 벌을 꿀벌을 잡아먹어 버리니까 제일 큰 그것은 뭐 완전히 벌한테 천적이고. 한국산 벌 중에서 가장 커다란 몸을 가진 장수말벌. 꿀벌을 위협하는 강력한 천적입니다. 새끼를 키우는 장수말벌은 꿀벌의 애벌레를 노립니다. 장수말벌의 애벌레는 육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 자식을 먹이기 위해 남의 자식을 훔쳐야 하는 냉혹한 싸움입니다. 꿀냄새 가득한 목청 주변엔 어떤 동물들이 모여들까요? 역시 활동성이 강한 담비가 가장 먼저 왔습니다. 야행성 오소리도 냄새를 맡고 찾아왔습니다. 대체 뭘 찾고 있는 걸까요? 목청 주변엔 장수말벌의 집이 있습니다. 잡식성인 오소리는 말벌을 좋아하죠. 오소리의 습격을 받으면 말벌집은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다시 등장한 담비. 꿀을 좋아하지만 꿀벌의 천적인 말벌을 잡아먹습니다. 담비가 먹는 전체 먹이의 약 2.4%가 말벌입니다. 벌꿀을 탐하긴 하지만 가장 강력한 천적인 말벌을 잡아주는 담비. 뺏고 뺏기는 순간에도 숲 생태계의 균형과 조화를 지켜내는 숨은 공로자입니다. 비 오는 여름날, 벌꾼 김영식 씨가 산에 갈 채비를 합니다. 비가 많고 바람이 세면 더 좋습니다. 그는 오늘 야생 표고버섯을 깨우는 표고치기를 합니다. 이럴 때 두드려줘야만이 나무 껍질하고 나무 몸체하고 그 사이에서 등사가 움직여요. 참나무엔 표고버섯의 포자가 있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상태에서 나무를 치면 버섯의 포자가 넓게 퍼지면서 습기와 함께 번성합니다. 산 구석구석의 죽은 나무 한 그루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벌꾼. 오래전 아버지에게 배운 지혜로 나무를 깨웁니다.
표고치기를 한 지 일주일. 버섯은 얼마나 피어났을까요? 표고도 비와 바람, 숲과 사람의 수고를 머금고 탐스럽게 돋아났습니다. 이게 막 표고버섯이 태풍 많이 올 때에는 막 바람이 울려주니까는 나무가 막 전체 보이질 않고 안개 같은 막 안개가 무럭무럭 피어오르는데 이건 뭐 핀 것도 아니에요. 산은 그 변화에 귀를 기울이면 철마다 아낌없이 먹을 것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벌꾼은 평생 작은 벌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이 산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야생 벌꾼 김영식 씨. 형제들과 함께 지난 여름에 봐두었던 목청을 채취하러 왔습니다. 네, 그래야 안 돼. 네, 안 돼요. 때려도 어떡해 이제 너무 깊어갖고 없지. 돌과 돌 사이 뿌리 내린 고목에 자리 잡은 꿀단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그냥 버려놔둬야지. 버려놔두면 그냥 나 없어. 독 그것이 베이고 있네. 아이고. 독 그게 베이고 있어.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좋죠. 아유 좋아. 기분이 좋구만. 많이 나오니까. 지난 여름 발품 팔아 찾아두었던 목청의 위치를 그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숲을 이루고 수많은 생명들을 품었던 나무는 병들어 텅 빈 몸 한 구석에 또 다른 생명의 터전을 품어주었습니다. 저 올로 들어가 올로. 요거 떼다 붙이면서 통에다가 통을 걸어놓고 통에다 떼다 붙이면서 수많은 꿀벌들이 이룩한 왕국은 속이 빈 나무 속에 있습니다. 컵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더안 비고 벌꿀 1kg을 만들기 위해선 꿀벌 5만 마리가 각각 100회 이상 꿀을 따와야 합니다. 박씨가 다 있지? 전부 끝이구나. 옆으로 내리고 그 노고를 알기에 벌꾼은 꿀벌들의 다음 세대를 약속합니다. 이 벌들이 이제 지그들 식량을 하고 지금까지 5, 6년 몇 년 동안 모아놓은 걸 제가 싹 털어 가버리지 않습니까? 내년 이제 꽃 피가지고 지네들이 이제 꽃에서 이제 꿀을 물어올 동안까지 그 집에 있는 꿀로 겨울 식량을 만들어 줘야 돼요. 꿀을 둘러싼 숲의 전쟁은 그렇게 벌꾼의 손끝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나무에서도 꿀이 연그렀습니다.
산에서 많은 것을 얻었던 벌꾼. 열매를 모두 따지 않고 남겨둡니다. 배고픈 야생의 식구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한봉업을 하는 김웅주 씨. 꿀벌들의 월동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싸놔야 볼이 따뜻해야 볼이 안 울어죽고 산란을 내년 봄에 산란을 일찍 해.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라고 싸는 거라. 배설물을 내다버리고 숨도 쉬라고 작은 숨구멍을 틔워줍니다. 사람의 손길이 더해져 완성된 따뜻한 겨울왕국입니다. 겨울이면 야생동물들은 숲에서 마을로 내려옵니다. 벌꾼이 남겨놓은 홍시가 굶주린 야생동물들에겐 꿀단지입니다. 숲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숲으로 돌고 도는 자원의 순환입니다. 감나무 주변을 맴돌던 담비. 꿀통에서 솔솔 풍겨오는 달콤한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벌통을 찾았습니다. 그 단맛은 먹어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벌통을 한번 넘어뜨려 본 담비. 과연 이번 겨울 이 꿀단지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민가 주변에 아무튼 유혹하는 음식들이 많은 게 먹을 것들이 이게 와서 이제 민가 주변에 와서 맴돌고 말하자면은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공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네들이 꿀 같은 거 이런 먹고 물론 가지만은 또 해로 짐승이라든지 또 닭 같은 거 잡아 족제비라든지 이런 것도 잡아먹고 사니까 피해도 좀 주긴 주지만 참 좋은 동물이에요. 생태계로서. 지리산 벌꾼은 겨울 산으로 갑니다. 산 곳곳엔 오래된 친구들이 있죠. 잎이 마른 나무는 아직도 줄 것이 있습니다. 상황버섯인데 구상나무 상황이에요. 언뜻 보면 진흙덩어리 같은 상황버섯. 특별한 맛도 향도 없지만 사람에게 이로운 자연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는 어느새 담비처럼 나무를 타고 담비보다 민첩하진 못하지만 깊은 산 속에서 열매를 거둡니다.
벌들의 눈높이에서 숲을 바라보고 작은 것도 허투루 바라보지 않는 그의 눈은 이 산에 거둘 것도 나눌 것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해줬습니다.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이제 산을 알게 됐고 야생거를 이제 보러 이제 그 기술을 이제 터득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 비법은 전수를 안 해주고 저만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이제 배워가지고 산 아니면 못 살죠. 이 산 때문에 살아가고 산 때문에 애들 키워가면서 참 산은 우리하고는 뭐 떼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참 중요한 우리들의 터전이죠. 꿀벌도 담비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산에서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있지만 그들은 모두 지리산이 키운 자연의 자식들입니다.